안녕하세요. 뇌피셜TV입니다. 오늘은 운명에 관해서 뇌피셜 해보겠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의 삶을 예로 든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될 일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마땅히 그렇게 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운명론은 마치 같은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아도 같은 시작점에서 같은 경로를 통해 같은 결말을 맞듯이 세상과 인생의 길도 정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관객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첫 번째로 볼 때에는 영화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렇게 그것에 큰 흥미를 느낀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명이 결정되어 있건 있지 않건 인간에게 미래는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때로는 두렵게 다가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있어서 운명은 우연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있어서 운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점은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이 순간까지 끌고 온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그로 인해 현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인생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고히 정해진 것이기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운명에 대한 고찰은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운명에 대해서 묻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운명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미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신은 그에 대한 개척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삶에 대해 능동적인 인간일 확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근대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향상과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근 2,300년 동안 자유와 발전을 믿는 문화에 속한 인간들로서 우리는 비약적인 생산성과 기술의 향상, 그리고 새로운 체제의 정립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운명으로부터의 자유의 회의적인 저로서는 운명론에 대해 몇 가지 변호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발견한 물리 법칙이 이 세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인간도 그 법칙 속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리 법칙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나아갈 길이 법칙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영혼이나 신같이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가 우리를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스트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힌두교나 신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왕정국가나 유교국가는 현대 사회가 보여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그들은 패배자이고 마땅히 자신을 자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명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패와 패배들은 기분 나쁜 일이기는 하나 그 책임은 그 자신이 아니라 운명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신을 책찍질하는 일이기에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대사회의 발전은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저는 책임 부여를 통한 발전이 좋은지 혹은 책임 회피를 통한 안락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시험을 보면 9명은 10% 안에 들지 못하고 10명이 면접을 보면 9명은 떨어져야 하는 운명 속에서 각각의 9명 스스로에게 오롯이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9명보다 앞서간 그 한 명은 자신의 성공을 운명의 덕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덕으로 하고 싶을 테지만 말입니다. 제가 패배자적 감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유에 대한 찬양은 승자를 드높이지만 반대로 패자들에게는 조롱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승자의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웬만치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웬만치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경쟁의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는 자유에 대한 찬양보다는 운명에 대한 순응이 패배감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소소한 위로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당근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니 채찍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에 옳고 그른가는 별개로 말입니다.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